반갑습니다. 이번 주 월요일이 시작되면서 각종 연설 일정이 진행되고 있고 일정상 주말까지는 계속 연설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위원회를 구성하는 인물들까지 연설 일정을 파악할 필요는 없지만 금리와 긴축에 대한 이슈가 지금 현재 장을 위협하고 있어서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는 각 인물들의 발언이 매우 중요하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이 부분을 신속 정확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정표를 보시면 어디 여는 총재들의 일정이 잡혀 있고 아마 대부분은 누군지도 모르고 누가 중요한지도 모르실 겁니다. 우선 지난 일정부터 빠르게 브리핑 해볼게요. 이번 주 월요일, 화요일이 힘들었던 이유는 제롬 파월의 입맛대로 발언한 시카고 연은 총재의 의견 때문이 아닙니다. 오른편에 있죠. 바로 FOMC에서 의결권, 투표권을 갖고 있는 왼쪽의 세인트루이스 연은 총재인 제임스 블러드가 매파적인 발언을 해서 각종 투자 상품의 조정이 실현이 되었습니다. 파월의 2단계 인상을 뛰어넘는 3단계 인상 0.75% 가능성을 말했고 의결권이 없었다면 그 충격은 작았겠지만 의결권을 갖고 있는 멤버이기 때문에 장에 영향을 주었다라고 평가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반면 투표권도 없고 스탠스도 위협적이지 않은 오른편의 에번스의 영향은 작았습니다. 자, 그렇다면 남은 일정은 어떻게 진행이 될까요? 일단 잠시 뒤인 23시 30분 일정에 위원회의 멤버인 메리의 연설 일정이 잡혀 있습니다. 제가 투표권, 의결권을 가진 사람의 발언이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메리가 의결권을 가지고 있을까요? 다행히도 두 인물의 투표권은 없습니다. 기존의 스탠스는 둘 다 비둘기적이지만 왼편의 찰스, 이 남성은 조금 돌아선 것으로 보이고 여기서 메리가 아직 중립적인 상태에 있는데 이 부분에서 매파적인 의견을 제시한다면 문제가 될 수 있으니 유의 포인트가 되겠고요. 자, FOMC 멤버 중에 의결권을 가진 사람들은 이사진 5명을 제외한다면 오른쪽 위에 있죠. 초반에 말씀드린 제임스 블러드를 포함해서 총 5명이 존재를 합니다. 왼쪽 아래부터 순서대로 보시면 됩니다. 그럼 오늘 일정에 포함되어 있는 이 중에서 제가 동그라미를 쳐드렸는데요. 이분들은 의결권은 없지만 오늘 일정을 가진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대망의 내일이 되겠습니다. 내일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무서워하는 BJ 파월의 일정이 잡혀 있고요. 자정에 한 번, 새벽 2시에 한 번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20일 공도시라고 표시가 되어 있죠. 별표. 이건 목요일 자정을 넘어서 새벽 2시로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요. 여기서 체크 포인트는 파월은 이미 수차례 매파적인 발언을 했으므로 추가적인 사항이 있나 체크를 해주시는 것이 좋겠고요. 이미 장 형태상 악재의 영향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이 일정상 공포로 인한 잠시의 조정만 조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조금 더 정리를 해드리자면 금리 인상은 이미 0.5% 2단계 인상으로 컨센서스가 확정이 됐고 달리 말해서 제롬 파월이 확정을 해주었고요. 또한 연설 일정은 아니지만 목요일 03시, 수요일 자정을 넘어가는 새벽 03시에 베이지북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 베이지북은 경제가 어떻고 인플레이션이 어떻고 고용이 포함되기도 하는데 경제 상황에 대한 보고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물가 상승과 또 금리에 대해서 말할 때 기존보다 부정적일 경우에는 반드시 유의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면 물가 상승이 너무 많습니다. 금리를 2단계 올려도 이건 못 잡아요. 더 많이 올려야 합니다. 이런 기존에 없었던 의견이라면 주의해야 함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이번 주 일정에 대해서 정리를 드렸는데요. 점선 구간은 이미 소화가 됐죠. 그리고 빨간 실선 구간은 우리가 소화를 해야 하는 일정들입니다. 독한 약일수록 몸에 좋다라는 말이 있듯이 이러한 일정들도 세게 맞았으니까 소화가 된다면 좋은 장이 펼쳐질 것이다 라고 생각해 주셔도 좋습니다. 현재 장은 금리 인상이라는 소재가 비트, 증시, 너나 할 것 없이 4개월 동안 두들겨 패서 조정을 만들어 주었다는 걸 알 수가 있고요. 좌측의 비트코인은 고점 대비 50%가량 하락한 상태이며 현재는 바닥 근처에 박스로 가격이 위치해 있음을 인지해 주시고요. 우측의 나스닥은 22%라는 증시로 치면 엄청난 조정이 실현된 구간이라서 우리가 선반영이 되어 있다라고도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5월의 숙제는 저는 5월 3, 4일에 있는 FOMC 일정까지 시장의 불확실성을 모두 소화시키고 선반영 이후에 악재 소멸로 반등장을 그릴 수 있는지가 체크 포인트라고 생각을 합니다. 시청 감사드립니다. 오늘 자료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